즐겁게 잘 보내다 왔고 큰 믿음도 느끼고 온 것 같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 계시면 반갑고요. 제가 1시간 10분, 20분 정도에 걸쳐서 사업이 어떤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같이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KBS에서 방영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들은 아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2030년이 되면 일자리 20억 개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거의 현존하는 일자리의 대부분들이 바뀌거나 아니면 없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옥스퍼드대는 최근의 연구에서 20년 안에 사라질 직업을 평가를 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없어질까라고 하는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20년 안에 인류 직업의 절반이 없어질 거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연결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은 이렇게 우리 삶에 들어오면서 인간의 직업 지도를 바꾸기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직업이 없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인공지능 때문에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일자리를 기기가 들어와서 대체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습니다. 당장 우리가 알기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고속도로 하이패스입니다. 예전에는 다 직원분들이 이걸 다 했지만 이제 기계가 다 합니다. 기계가 다 하니까 우리 훨씬 더 편하잖아요. 빨리 통과를 할 수도 있고 시간 절약도 할 수도 있고 기름 절약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편리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기에 적혀져 있는 직업군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적혀져 있는 직업군을 가지고 계시다라면 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원래 직업이 안경사였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지 않고 계속 안경을 하고 있었다면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막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천만다행히 다행스럽게 10년 전에 메나티크를 알게 되었고 지금은 메나티크라고 하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10년 전에 나의 선택이 너무나도 현명한 선택, 좀 더 빠른 선택이었지만 현명한 선택을 했다. 안도의 한숨. 또 어떻게 보면 이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이러한 내용들을 더 좀 알려드리고 싶고 지금이라도 뭔가의 변화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많은 이야기를 듣고 보지만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나는 현재 잘 나가니까, 나는 현재 대기업에 다니니까, 내 사업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난 문제가 없어. 다른 사람은 걱정할지 몰라도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나한테 닥쳐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동차에도 스페어 타이어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언제 어느 때 타이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스페어 타이어는 항상 비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한번 살아가는 인생에서 어떤 일이 나한테 닥쳐올지는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에 부딪혔을 경우에는 이게 당황하게 되는 거고 인생 자체가 어쩌면 날아오고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사례들 중에서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젊은이들에 대한 고민이 적혀져 있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될 줄이야. 나는 이렇게 될 줄 생각을 미처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첫 번째가 취직은 자연스럽게 될 줄 알았다. 취직이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다. 문제는 알고 있었을 뿐 체감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있다. 이력서는 도대체 몇 장을 써야 하는 것인지 어떨 때는 취직은 그냥 일단 면접이라도 봤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히 듭니다. 요즘 10% 정도에 달하는 실업자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통계예요. 비공식적인 통계까지 다 빠진다면 20% 30%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딘가 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 일할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아무 일이나 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찾고자 하기 때문에 그것을 찾지 못하게 되면 경제적인 뭔가의 노력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고 돈벌이가 없고 돈벌이를 하지 못하는 이 젊은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두 번째, 취직하면 돈은 당연히 모을 수 있을 줄 알았다. 아마 다 이런 생각 하셨을 겁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사회생활 막 시작할 때는요.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벌면 이 정도 월급이 나오니까 이 중에서 얼마를 쓰고 얼마를 모으면 몇 년을 모았을 때 어느 정도의 목돈이 되겠구나. 내가 이 목돈이 모아지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니 그중 몇 프로는 결혼을 위해, 일부는 여행을 위해, 조금은 나 자신을 위해 투자하며 착실하게 미래를 준비해야겠다. 근데 이게 착각이었다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샤넬백을 산 것도 아니고 여행을 다녀온 것도 아니고 딱히 뭘 한 기억이 없는데 그렇다고 그 월급 통장에 있지 않다. 존재마저 확인하기 힘든 닿을 듯 닿지 않는 월급 늘어나는 정도. 월급은 매달 나오는데 그 월급이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지고 없잖아요. 매달 이 정도로 저축을 해서 몇 년을 모으면 이 정도가 모아지겠네 이런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몇 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돈이 모아지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내가 원하는 돈이 모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지출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지출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모아지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이너스 통장을 써야 되고 대출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빚에 거느리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자 내다가 몰래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뭔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는데 요즘은 그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해보고 싶어도 마땅히 할 일이 없는 겁니다. 또 어느 정도 자본금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일조차도 없어요. 여러 가지가 너무 막막한 현실이라는 거죠. 세 번째, 건강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늘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문제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 걱정은 늙어서나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부하다가 코피가 터지는 게 로망이었고 과학으로 속이설에 약국을 찾은 적은 있어도 건강만큼 자신 있었다. 아파서 입원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하루하루 한 해가 갈수록 가끔 쇠약해진다는 말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러나 젊었을 때는 아니면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건강해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근데 우리가 가끔 누군가가 병원에 입원해서 뭐 병문안을 가신다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야 돼서 병원에 가보면 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 큰 매형이 일을 하시다가 사다리에서 뚝 떨어지셔가지고 이 오른발을 이렇게 상처를 굉장히 깊게 입으셔서 수술을 받으셨더라고요. 핀을 꽂는 수술. 근데 수술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되니까 퇴원을 시킨답니다. 나가라고. 자기는 더 있고 싶은데 나가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왜 도대체 자꾸 나가라고 하는 나 아파 죽겠는데 그랬더니 수술하고 입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이미 수술하기 했기 때문에 나가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통원 치료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환자들이 많은 거예요. 이건 분명히 사고로 당한 이 문제이지만 건강을 잃는 것은요 하루아침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준비하는 차원에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 건강도 우리가 미리미리 유지를 해 나갈 수가 있는데 건강을 생각할 겨를조차가 별로 없는 겁니다. 왜? 너무 바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나가기 바쁘고요. 또 열심히 근무하다 보면 집에 돌아오면 깜깜한 밤에 돌아옵니다. 어느 세월에 운동하겠습니까? 운동해야지 늘 마음은 있지만 그게 내일로 미루다 보니까 한 번도 운동을 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뭔가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의치가 않은 겁니다. 이런 상태인데 우리는 노후까지 걱정을 해야 됩니다. 돈 걱정 없는 노후 30년. 노후가 3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돈 걱정 없이 살아가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될까? 이 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노후라는 것은요, 내가 더 이상 이제 일을 하지 않고 보내는 시기, 은퇴 이후의 시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돈벌이가 없어진 이후에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돈벌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30년 동안 쓸 돈을 모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돈이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지 노후를 보낼 수가 있을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1억 4,600만 원을 있으면 노후 20년을 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2인 가족이 월 60만 원 써놓은 비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월 60만 원 가지고 한 달 동안 쓰라고 그러면 2인 가족이 쓸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겠죠. 60만 원 가지고 택도 없을 겁니다.
핸드폰 요금 내야 되고요. 교통비 내야 되고, 아파트 관리비 내야 되고, 병원에 가서 뭐 약도 타서 먹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60만 원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존 비용이라고 안내를 해놓은 죽지 않을 정도의 비용도요. 은퇴 직전까지 1억 4천만 원 정도는 모아놔야지만 건전히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은퇴 시기에 이 정도의 자산도 만들어 놓지 못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추운 겨울날에도 아무리 더운 여름날에도 박스를 주우러 다니셔야 돼요. 아무리 추운 겨울날에도 난방을 넣지 못하고 보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오다 보니까 노인 자살 증가율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그냥 죽어버리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도요, 젊었을 때 저희들처럼 열심히 삶을 살으셨습니다. 열심히 삶을 살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노년의 그런 삶이 자기들한테 다 닥쳐온 거예요. 생존 비용이 아닌 생활 비용으로 뽑아놓은 것이 LG경제연구원과 삼성생명입니다. LG경제연구원은 노년을 20년을 본 겁니다. 삼성생명은 30년을 본 겁니다. 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 돈의 금액으로 따지면 얼추 비슷합니다. 약 10억 원 정도는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은퇴 시기까지. 여러분 은퇴 시기까지 몇 년이 남으셨습니까? 20년이 남으셨을 수도 있고 10년이 남으셨을 수도 있고 좀 젊으신 분들 한 30년 남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평균 20년으로 봤을 때 20년 남았다면 20년 동안 10억을 모아야 됩니다. 그럼 한 달에 얼마를 저축을 해야 되는지 이걸 대략적으로 계산해 본다 하더라도 매달 400만 원 정도 저축을 해야 됩니다. 400만 원을 저축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몽땅 다 벌어들이는 소득도 400만 원. 될까 말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럼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매달 그 돈을 다 저축을 해야지만 10억이라고 하는 돈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득을 더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을 더 늘려야 되는데 소득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그게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노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데이터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95%가 노년이 되었을 때 경제적인 자립을 하지 못하더라. 이 틀이 그렇게 막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전 부자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돈 많이 벌고 싶다. 가난하게 살고 싶다. 왜? 너무 가난하게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항상 제 마음속에는 나 돈 벌 거야, 돈 벌 거야, 돈 벌 거야.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첫 번째 가졌던 꿈이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럴 때 누나들이 막 수박 책도 사다 주고 막 이거 읽어야 돼, 공부도 많이 해야 돼, 막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저하고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올라와서 이 꿈이 바뀌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되어야 돼. 학교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등학교에 올라갔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석선생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니들 중에서 돈 벌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학교 선생님은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하면 돈은 못 버는구나. 그 생각 가지고 학교 선생님 되는 꿈을 접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좀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다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돈 벌기가 정말 쉽지 않구나. 이것을 몸소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에 베나트라고 하는 이 비즈니스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 비즈니스를 만나고 공부를 하고 세미나에 나와보다 보니까 이 사업을 내가 제대로 하게 된다면 내가 겉으로 열망하던 부자 되는 꿈, 돈 벌 수 있는 꿈을 이룰 수 있겠구나. 이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뒤로 지금 만 10년이 넘게 이 사업을 꾸준히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객관적인 평가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이 기준에 들어갈 수 있게끔 저를 만든 거예요. 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부자의 기준을 이렇게 제시를 해놨더라고요. 평균 자산 22억 정도는 있어야 돼요. 주요 거주지 서울. 왜 서울이라고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시골에도 부자들이 많은데. 수입 한 해 평균 한 3억 정도는 돼야 돼요. 지출 한 달 평균 한 1,000만 원 이상 지출해야 돼요.
자녀 교육비 한 달 평균 한 300만 이상은 이 교육비가 나가야 됩니다. 주요 뭐 재산, 기타 등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요, 지금 저는 현재 현금으로 이 정도 만들어 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은요, 현금으로 이 정도 만들어 놓지 못했더라도 전체적으로 이 휴먼 네트워크 인적 자산을요 5만 명 이상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 5만 명을 자산으로 따지면 저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자산이 만들어진 거예요. 평균 한 해 줘도 이거보다 더 많이 버립니다. 저는 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팍팍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큰 돈을 저축을 하더라고요. 교육비 이거보다 더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따져보니까 나도 어느 세월에 부자라고 하는 기준에 들어갔네? 이게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좋은 거예요.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메가특을 통해서 어려우니까. 이런 기회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장점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메가특라고 하는 이 기회를 통해서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저처럼 부자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회가 우리한테 와 있다는 겁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저는 여기 정말 부자 되고 싶다, 돈 많이 벌고 싶다. 이걸 항상 마음속에만 생각해 오고 있었던 사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 계층을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저는 지금 이제 여기로 온 거죠.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설문을 보더라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력하면 계층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부분의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대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설문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분들은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야 살아도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요 오히려 더 부정적입니다. 삶을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좀 자포자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멀어져 보니까 살아도 안 돼 이런 마음이 벌써부터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슬픈 데이터예요. 이걸 보니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부러진 사회예요. 사다리를 타고 상류층으로 올라가고 싶은데 사다리가 부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희승사님께서 이프로처럼 말씀하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 났는데 요즘은 개천에서 용 쓴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용만 쓰다 끝나는 거예요. 사다리가 없는 겁니다. 올라가고자 하더라도 도구가 없어지는 겁니다. 일자리는 더더욱도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날아가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도 경기가 너무 안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올해는 더 안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년에는 더 좋아질 거냐?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표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비관적인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은 위기 속에서 계속 움츠리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뭔가를 돌파구를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그 속에 기회라는 녀석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회를 제대로 한번 잡으면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주변에 부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니까요.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한 타이밍에 뭔가의 기회를 확 잡았을 때 쉽게 부자가 되어요. 기회만 제대로 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인생에 몇 번의 기회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번. 몇 번이 온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혹시 몇 번의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한 번? 한 2번 나왔네요. 다행입니다. 어떤 분은 3번에 간 기회가 다 나왔어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3번의 기회가 온다는 이야기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는 모르겠으나 사람들 다들 그렇게 듣고 있었어요. 근데 기회는 수도 없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단지 이게 기회인지 기회가 아닌지 우리는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은 그때가 기회였는데 이런 순간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그 집을 샀었어야 돼요. 그때 그 주식을 샀었어야 돼요. 그때 그 땅을 샀었어야 돼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내가 이걸 라스베가스 갔을 때 그 노력을 안 했어야 돼요. 지나고 나면 늦습니다. 모든 것들이. 보세요. 이게 기회라는 녀석입니다. 다가올 때는 도둑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그게 왔는지 안 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놈들이 꼭 도망갈 때는 바위같이
엄청난 신음을 그것도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되도록이만 본다라면은 이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것만 제대로 했었더라도 이런 순간순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생길 거라는 거죠. 기회가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기회가 계속적으로 오고 있다는 거죠. 이걸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 수많은 기회들 중에서 하나가 메가테크 비즈니스입니다. 메가테크 사업은 회사에서 세 가지의 슬로건을 걸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회입니다. 저는 2006년도 9월달에 저한테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근데 처음 들었을 때는 만병통치약 같아. 부정적이었습니다. 햇볕은 왜 다단계로 되어 있어?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뜻 봤을 때는 저도 이 일을 나는 못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되돌아 설득을 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 사업을 전해주신 분께서 이런 자리에 계속적으로 초대를 하시고 와서 제대로 한번 들어봐라. 공부 한번 해봐라. 계속 그 권유를 받고 공부를 해보기 시작을 한 계기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베나티크를 이야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단계잖아. 그 피라미드잖아. 그런 거 잘못하면 큰일 나. 해가 망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것들은 윗사람들만 도움을 시키는 것이고 돈 번 사람 아무도 없어. 다 망한 사람들밖에 못 받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을 때 이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그런 이야기 같은 거 하지 마.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한번 가보자 그러면 나는 그런 데 절대 안 가. 이런 사람들도 많고. 그럼 미리 이야기를 하면 안 오기 때문에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여기까지 모시고 왔다가 안 보니까 이상한 거지. 나 그냥 도망가는 사람들도 생겨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정관념이 있으신 상태에서는요, 내한테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기회가 온다 하더라도 내 틀에서 갇혀 있으면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급변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정보예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판단하면요,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우리한테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고정관념 상식적으로 뭔가를 판단하는 것은 이게 섣부로 판단이 될 때문에 기회를 잡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설사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좀 있다고 하시더라도 이 시간에는 이거를 잠시 한번 덮어 두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메나티크를 한번 받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판단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 다단계, 이것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용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단계 피라미드가 아니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네트워크 사업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2012년도에 월드 비즈니스 경제 전문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미국 50만 명의 100만 장자의 직업을 분류했는데 제일 많이 부자가 배출된 곳이 네트워크 마케팅 종사자. 우리 같은 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5년 동안 10만 명의 100만 장자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널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메가 트렌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큰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의 미래의 마케팅이 이런 쪽으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때 반짝 유행하고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유통은 이런 쪽으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하는 큰 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젊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삶을 살아가지만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는 사람들은 한 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행한 얘기가 아니겠죠. 이분들도요, 정말 열심히 삶을 살았었던 분들, 알뜰살뜰하게 살으셨던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못 하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해서 이 부자의 클래스에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 미국의 보험산업국에서 통계를 뽑은 겁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이 뭘 해서 부자가 되는가? 제일 많은 것은 자영사업입니다. 자기 사업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 사업 중에서 어떤 사업이 가장 많으냐?
여기에서 20%의 프로테지가 나온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 공사입니다. 제일 많은 것은 삼성, 하이테크 사업, 밀리언 사업까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미 물건을 간 케이스입니다. 나머지 것들도 저한테 별로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걸 빼고 나면 제일 많은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부자가 된 케이스가 제일 많다는 거죠. 미국의 보험 산업부에서 부자 된 사람들의 케이스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보험 산업부에서는 평범한 사람이 계층 이동할 수 있는 뛰어난 성공의 기회다라고 발표합니다. 여기 계층 이동이라고 하는 목표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계층을 상승을 시키고 싶다 하더라도 사다리가 부러져서 올라갈 수가 없는데 이 비즈니스는 평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거예요. 이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 기회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변화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적용을 시키면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메나피크라고 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어떤 제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보상을 가지고 우리한테 혜택을 주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2010년도 중앙일보 신문에 메나피크 회사에 대해서 소개가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메나피크는 세상에 어떤 기술을 만들어낸 회사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건강기능식품, 뭐 화장품, 다이어트 제품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비슷비슷한 제품들이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에 없던 기술을 통해서 완전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996년도에 세계에서 최초로 글리코 영양소를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영양소 하면 우리는 비타민, 미네랄, 뭐 단백질 이런 것들을 우리는 흔히 떠올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글리코 영양소입니다. 이 글리코 영양소를 통해서 세계에서 최초로 엠브로트스라는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21년 전입니다. 그리고 1999년도에 나스닥에 공개 상장이 됩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MIT 공과대학에서 21세기를 바꿀 수 있는 10가지의 신기술을 발표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글리코 영양소를 선정입니다. 글리코 영양소가 앞으로 21세기를 바꿔놓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엠브로투스 안에 들어있는 이 성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메나피크 주식이 엄청나게 치솟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한국에 지사가 서 있고 그리고 2004년도 이해에 엠브로투스라는 제품이 한국에서 특허를 획득을 받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글리코 영양소 조성물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유통을 시킬 수 있는 회사는 메나피크 회사밖에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06년도에는 비즈니스 부지하고 포브스에서 최고 성장하는 기업 200개 중소기업 중에서 메나피크가 5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사이언스라고 하는 과학 저널지에 글리코 영양소에 대해서 게재를 회사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2008년도에는 여러 가지 제품군들이 NSF나 코스를 통해서 인증 마크를 획득을 받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 부여를 두는 사람인데요. 왜 이게 큰 의미 부여를 두느냐면 시중에 건강식품을 유통을 시키는 회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우리 제품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객들 입장에서는 좋다라고 그러니까 구매를 해서 제품을 드십니다. 제품을 드시다 보니까 자기가 먹던 제품들이 언론에 나옵니다. 유해 성분이 들어있다.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요 신뢰감이 떨어집니다. 이들은 다 좋다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의 이 양이라든지 뭐 이 기타 등등을 따져보니까 엉뚱한 것이 들어있더라, 함량 미달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NSF나 코스는요 외부 인증 기관입니다.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 비영리 기관에서 메나피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제품군들을 인증 마크로 획득을 시켜준 겁니다. 이 인증 마크는 왜 어떻게 인증 마크를 받느냐면 최소한 붙어 있는 라벨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비타민의 용량이 이만큼 들어있다면 최소한 이만큼 들어있다는 거죠. 적게 들어오면 불량 제품이 되는 거죠. 성분이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라고 그랬으면 이게 반드시 들어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들어있고 엉뚱한 제품이 들어있다면 불량 제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기준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외부 인증 기관을 통해서 마크를 획득받은 것이죠. 또 우리 제품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KFDA 인증 마크를 획득받아야 됩니다. 식약처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어야지만 한국에 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면은 식약처에서 전수 검사를 다 합니다.
제품 부분에 있는 라벨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느냐. 이것을 다 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 KFDA 마크가 우리 제품을 붙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제품은 믿을 만하다라는 겁니다. 믿고 드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도 소개를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욕들을 먹지 않는 제품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메라트크는 현대인의 식생활에서 섭취하기 어려운 글리코 영양소를 1996년 최초로 제품화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전 세계 45개의 국제 투표를 획득하여 제품의 혁신성과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라고 2010년도 중앙일보 신문에 메라트크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제품 생산하는 기업이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식품을 만들어내는 회사, 유통시키고 있는 회사는요, 수천 개의 회사가 있답니다.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그 수천 개의 회사 중에서 자체적인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10손가락 안에 든답니다. 연구소를 대부분들이 안 갖고 있다는 거죠. 자체적으로 제품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입니다. 그럼 어떻게 제품을 유통을 시키느냐? 그냥 유통회사입니다. 특정한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제품을 받아서요, 자기 회사에 라벨을 붙여서 그냥 유통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메라트크 회사는 자체적인 인력을 통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원료를 통해서 거기에서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제품 유통 모든 것을 한 회사가 다 담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129개의 국제투표로 투표의 개수가 늘었습니다. 2010년도 중앙일보 신문에 보면 45개의 국제투표라고 써져 있었는데 지금은 129개. 끊임없는 제품 연구 개발을 통해 가지고 제품이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알마라 CEO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슈퍼엠브로토스를 출시를 한답니다. 슈퍼엠브로토스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업데이트가 되는 제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가지고 제품들이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 한국의 메라트크가 13년 이렇게 되었는데요. 엠브로토스가 몇 차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몇 차례 업데이트가 되는 가격은 고정입니다. 얼마나 이 기업 자체가 대단합니까? 제품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면 제품의 가격도 올리면 하는데 제품의 가격은 옛날에는 지금이나 동등합니다.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앞에 정말 우수한 제품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은 25개국에 속해 있습니다. 1994년도에 미국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대한민국에 시사가 설립됩니다. 작년도에 홍콩에 이르기까지 25개국인데요. 이게 계속적으로 시사 확장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중국에 이커머스로 전자상거래로 1차적으로 오픈했습니다. 중국 내 전자상거래를 통해 가지고 중국인들이 메라트크 제품들을 많이 구매를 하고 매출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힘입어서 2018년도에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쪽으로 이커머스로 오픈을 한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럼 아시아 쪽으로 더 큰 시장이 확대가 되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몸은 대한민국에 있지만 우리의 사업은 전 세계로 다 뻗어나갔어요. 전자상거래로 오픈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지역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분들한테 그냥 메라트크 사이트 주소 알려드리면 됩니다. 그럼 그곳에 가서 회원동동에서 필요한 제품 있으면 구매해서 쓰시라는 겁니다. 그럼 그 매출이 한국에 있는 나의 매출로 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보너스를 받고. 이 국제사업이 그냥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국제사업이라고 해서 내가 중국을 가야 되고 태국을 가야 되고 말레이시아를 가야 되고 갈 수도 있겠지만 안 가봐도 충분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를 번역을 해서 국제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큰 메리트가 우리 사업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품들은 어떤 제품을 가지고 있느냐? 큰 맥락에서 보자면 세 가지 제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 제품, 화장품. 이 큰 맥락에서 세 가지 제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제품군들이 계속적으로 커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출발은 2015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회사에서 치약을 출시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제품을 출시를 한 것도 아닙니다. 사업자들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어차피 치약을 쓰고 있는데 치약에 글리콘 향수를 함유시켜서 치약을 만들어내면 치아의 건강에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쓰면서 나한테 매출도 인정이 될 수도 있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했더니
치약 속에 글리콘향수를 함유시켜서 치약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샴푸린스도 어차피 쓰고 있는데 샴푸린스에 글리콘향수를 함유시키면 모발의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 어차피 쓰는 건 메나피크에 쓰면 나한테 매출로도 인정이 되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샴푸린스도 2015년도에 출시가 된 겁니다. 이것을 계기로 제품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다이어트 제품군도 작년도에는 업데이트가 되었고 다이어트 제품군도 슬림화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아로마 오일에까지 최근에 여러 가지 제품군이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원래 새롭게 출시가 되었고 될 제품들입니다. 대한민국 홍삼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홍삼이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라고 식약처에서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홍삼을 찾기 시작을 하고요. 홍삼 시장만 1조 원이 넘는 시장을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홍삼에 우리 글리콘향수를 함유를 시켜서 완전히 업데이트가 된 홍삼 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가 곧 출시가 됩니다. 커피 맛 보신 분들 계시죠? 다음 달에 출시될 커피. 한국 사람들이요 마트에 가서 다른 제품으로 가장 개수가 많이 나가는 제품이요 커피랍니다. 커피를 한국 사람들 그 정도로 많이 드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커피가 메나피크에 출시가 됩니다. 저희 집에도 커피를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특히 제가. 근데 이게 메나피크 제품에 커피가 나온다라면 마트 가서 사던 커피를요 근데 메나피크에서 사면 됩니다. 똑같이 지출하지만 저한테 개념이 너무 다른 거예요. 마트에 쓰면 그냥 지출하는 걸로 끝나지만 우리 회사는 똑같이 지출했지만 이것이 나의 매출로 인정이 되고 여기에 대한 보너스를 저한테 주는 겁니다. 그리고 6월달이면 스킨케어 라인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 외에 남성용 제품, 여성용 제품 많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이 한국 시장에 올해 내년 초까지 출시가 된다면 기존의 세 가지 제품군에서 완전히 탈피해서 훨씬 더 많은 제품군들을 보유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쓸 수 있는 폭도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누군가한테 소개를 하는 제품들도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제품군들을 통해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진행을 해나가는 겁니다. 메나피크는 앞으로 어떤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이분이 폴 제필드라고 하는 분인데요. 오래전에 건강관리라고 하는 건강관리 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하셨습니다. 책 내용에 보면 기회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 과거에 이 기회가 어디에 있었느냐? 1900년대 초에는 자동차 산업에 부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야기하시는 황금알. 이 황금알이 자동차 산업에 있었다는 겁니다. 1980년도에는 PC 산업에 이 황금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이 황금알은 어디에 있을 것이냐? 건강관리 산업에 이 황금알이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로 거꾸로 돌릴 수는 없지만 미래의 황금알은 여기에 있다라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볼 만한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발빠른 기업들은 건강산업 쪽으로 이미 다 있습니다. 삼성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마찬가지고 많은 대기업들이 앞서 나가는 기업들이 앞으로의 먹거리를 건강 쪽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 책자에서 21세기 새로운 황금알을 낳는 산업이 막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황금알이 여기에 있는데 이게 불을 덮어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메나피크 사업은 건강관리 산업입니다. 누군가한테 건강을 케어해 드리는 사업이에요. 골드만삭스에서도 2007년도에 보고서를 보면 메가 트렌드, 큰 흐름, 거역할 수 없는 건강 및 웰리스 산업 이쪽으로 모든 산업은 흘러갈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건강 산업 쪽에서 한 분야인 건강 보조식품, 건강기능식품들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발맞춰서 사람들의 인식도 지금은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요 비타민을 왜 먹어? 밥만 잘 먹으면 보약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요즘은 비타민제를 찾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기침을 좀 날고 사는 것 같으면 홍삼이라도 한번 먹여야 되나? 아니면 비타민제라도 먹여야 되나? 영양제라도 먹여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밥 잘 먹어라, 밥 많이 먹어라 계속
근데 지금은 이 인식의 변화와 맞물려 가지고 이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져나가고 있어요. 비타민, 미네랄, 기타 등등의 시장. 근데 메라트크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제품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게 필수 영양소이고 우리 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 제품 라인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만 가지고 있는 제품이 바로 글리코 영양소, 당 영양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시장의 가치가 이 시장의 가치보다도 더 커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무게감이 더 커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우리 몸에 아무리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당 영양소가 우리 몸에 기초 베이스로 없다면 이게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거든요. 아무리 좋은 산삼을 먹는다 하더라도 당 영양소 인지할 수 있는 당 영양소가 우리 몸속에 없으면 산삼의 좋은 성분들이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냥 변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많은 과학 저널지 논문들을 보면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당 영양소는 기본적인 필수 영양소다. 이 필요성에 대해 사람들이 점차 인지가 되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여기에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은 당 영양소라고 하는 이 시장을 특허로서 보장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특허이고요. 이게 미국 특허입니다. 전 세계 155개 나라에 특허 출원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34개 나라에서 이미 특허를 획득받은 거예요. 34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 특허권으로 글리코 영양소를 생산하고 유통을 시킬 수 있는 회사는 메라트 회사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이 책자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이분께서 이야기하시는 건강관리 산업에서 황금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980년대에 PC 산업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이 황금알의 가치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980년대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PC 산업. 그 당시에 PC 산업은요, IBM이라고 하는 회사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이 회사를 따라갈 만한 회사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IBM이라고 하는 회사는 대단히 큽니다. 근데 1980년도에 IBM의 하청업체에 불과했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 근데 이 회사에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공장에서는 지금은 컴퓨터를 쓰고 있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컴퓨터가 각 가정에 들어갈 것이다. 각 개인이 다 쓰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프로그램을. 그게 윈도우 아닙니까? 윈도우. 여러분이 현재 컴퓨터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그 컴퓨터 안에는 윈도우 프로그램이 다 깔려 있습니다. 거의 99%. 컴퓨터만 사서는 컴퓨터가 구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 프로그램 반드시 거기 깔려야 됩니다. 그 프로그램을 우리 돈 주고 삽니다. 10몇만 원씩 주고. 10몇만 원이 아까워서 불법으로 뭐 다운로드 받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정식적으로 사야 됩니다. 그 비용이 여기를 다 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되었지만 1980년대 초만 하더라도요. 컴퓨터가 각 가정에 무슨 필요가 있어요? 컴퓨터가 개인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사람들은 이 회사에 주목을 한 회사들이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오면서 세월이 흘러오면서 비주류에 있었던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은 주류를 넘어왔습니다. 지금은 IBM보다 더 커졌어요. 이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부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황금알을 가져왔다는 책자에서 이야기입니다. 이 황금알을 가지고 와서 부자 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1980년대 일이다. 앞으로 21세기에 앞으로는 이 부자의 기회, 이 황금알의 기회가 어디에 있을까? 그분은 건강관리에서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현재는 주류가 비타민 미네랄입니다. 비타민 미네랄 시장이 한국만 하더라도 수조 원의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 영양소가 비주류입니다. 이게 뭔지 몰라요. 글리코를 먹으라고 해보세요. 글리코는 뭔지 모릅니다. 글루코사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당 영양소 먹으라고 그러면 당을 왜 먹어야 돼? 당뇨 걸리게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몰라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과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듣도 없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를 해주더라도 모르고요.
근리구 산업 자체가 지루를 넘어온다면요. 어떠한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황금알이 있다는 겁니다. 이 황금알을 가지고 와보자는 겁니다. 그 내용의 요지가 건강관리 혁명 책자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산업 속에 황금알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불을 거머쥘 수 있는 기회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얘가 여기로 넘어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만 확실하다고 느끼신다면요.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영양소가 주류를 넘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은 어디에서 주느냐면 과학적인 근거 자료입니다. 의학적인 저널입니다. 여러 논문들입니다. 비타민이 필수 영양소라고 밝혀진 것처럼 근리구 영양소도 우리 인체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밝혀졌다는 겁니다. 1996년도부터 의대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필수 영양소이다. 임신을 하려면 근리구 영양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불임이 되는 원인은 근리구 영양소 우리 체내에 없기 때문에 불임이다. 이게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수많은 과학 저널지와 의학 저널지에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일반인들이 서서히 알아가기 시작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겁니다. 과거에 비타민을 왜 먹어야 돼? 밥만 잘 먹으면 모양인데 이런 인식이 지금 인식이 바뀐 것처럼 근리구의 영양소에 대한 인식도 개선이 되게 되면 사람들은 근리구 영양소를 찾게 될 거라는 거죠. 비타민을 찾았던 것처럼. 근데 근리구 영양소는 찾게 되었을 때 이게 슈퍼에 가도 없고요. 백화점에 가도 없습니다. 약국에 가도 없습니다. 병원에 가도 없습니다. 오직 있는 곳이라고는 메라토 회사밖에는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밖에 취급을 하고 있지 않는 상품이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메리트가 있습니까? 그것을 나에게로 몰려올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가치가 우리한테 엄청난 가치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언론도 그렇게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영양소 우리 인체에 필요하다라고. 많은 곳에서 다음 영양소를 다뤄왔습니다. EBS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 교육방송에서도 세포 표면의 촉수를 이야기하면서 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벌써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 학교 다닐 때 배우지 않았던 내용일지라도 지금 학생들은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 다닐 때부터 이 영양소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당연히 상황은 변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떤 인정과 어떤 보상을 받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칠판에 쓰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지금까지 좀 조락하더라도요. 지금 눈을 pin짝 뜨시고 잘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세 분 정도가 계속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집중 한번 해보세요. 돈을 벌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우리 회사는 회원제로 운영이 됩니다. 만 19세만 넘으면 누구라도 회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원 등록을 하는데 뭐 돈을 받거나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서류만 하나 들어가면 회원 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회원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회사에서 약 소비자 가격에서 20%를 싸게 살 수 있는 혜택을 부여받습니다. 어차피 필요한 제품들을 메라토 회사에 등록을 해가지고 제품을 쓰니까 소비자 가격에서 20% 정도를 싸게 쓴 거예요. 이게 큰 혜택입니다. 근데 이 혜택만 주느냐? 우리 집에 쓰다 보니까 한 달에 한 2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를 썼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은 요 안에 들어가는 구간에 소비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5%의 현금 보너스를 지급을 해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혜택입니다. 우리 집에 쓰다 보니까 더 많이 썼어. 한 달에 70만 원 이상을 썼네.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10%의 현금 보너스를 돌려주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돈으로 돌려받는 것이 두 번째.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세 번째는 한 달을 쓰더라도 쓴 금액에 대해서 적립을 해주는데요. 1개월부터 3개월까지 꾸준히 쓰신 분들에게는 사용하신 금액의 10%를 적립을 시켜줍니다.
쓰다 보니까 제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꾸준히 쓰게 되었습니다. 금액에는 상관없이 4개월에서 6개월 동안 꾸준히 쓰니까 이때 쓴 금액은 15%를 적립을 해줍니다. 7개월 이상을 꾸준히 쓰시게 되면 20%를 적립을 해줍니다. 이게 세 번째 팁. 내가 쓰기만 하더라도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쓰던 제품들을 그냥 브랜드 체인지해서 온 거예요. 그렇게 싸게도 주고 보너스 돌려주고 적립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제품을 쓰다 보니까 한 달에 한 40만 원을 썼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혜택을 받느냐? 우선 할인된 가격으로 싸게 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혜택은 40만 원 구간이라면 요 안에 들어갑니다. 요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금 보너스는 5% 돌려받습니다. 그러면 2만 원의 보너스로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첫 번째 달 썼느냐, 일곱 번째 달을 썼느냐에 따라 가지고 10%에서부터 20%에 이르기까지 적립을 받습니다. 10% 적립받으면 4만 원, 20% 적립받으면 8만 원. 크게 8만 원의 적립을 받았다라고 그러면 합쳐서 약 1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은 거예요. 내가 쓴 거밖에 없는데 40만 원 썼더니 약 1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보너스입니다. 자가 구매에 대한 보너스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쓰다 보니까 제품이 너무 괜찮은 거야.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요. 주변의 사람들한테 소개를 했더니 나처럼 브랜드 체인지를 해서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30만 원 쓸 수도 있고 저처럼 40만 원 쓸 수도 있고 저보다 더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회사에서는 나를 통해서 소개받은 모든 사람들의 매출을 제 매출로 인정을 해줍니다. 우리 사업의 특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메가테크 회사하고 직거래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분들이 누구한테 소개를 받았느냐 그 연결고리를 이 라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원등록할 때 당신은 누구한테 소개를 받았습니까? 라는 기재를 하는 겁니다. 그 기재를 하는 이유는 소개한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보너스를 돌려주기 위해서 반드시 누구한테 소개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럼 제가 해야 할 일은 제품을 제대로 쓸 수 있게끔 관리해드리는 겁니다. 제대로 쓰고 계세요? 떨어지시지 않았습니까? 혹시하던 분.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관리하다 보면 누군가는 나처럼 또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더니 이분이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그룹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그룹 속에는 뭐 이런 사람들이 발생이 되어 있겠죠. 이걸 다 합쳐서 한 500만 원 정도의 볼륨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또 하나의 그룹을 형성을 했습니다. 이분은 다 합쳐보니까 한 3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내 매출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디로 구매한 매출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보너스를 계산해서 받고요. 두 번째는 나의 소개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매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의 입장에 봤을 때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까지 단계별 보너스가 두 번째로 주어집니다. 단계별 보너스는 나의 직급 요구에 따라서 최대 1, 2, 3단계까지는 8%를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4단계부터 7단계까지는 6%의 보너스를 적용합니다. 보너스에게서는 1단계라면 여기에서 일어난 전체적인 매출이 있습니다. 이걸 다 더해보면 90만원, 150만원, 180만원입니다. 이 180만원의 부가세 10%를 뺀 나머지 모든 금액의 8%가 나한테 주어지는 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에서 매출이 얼마나 나왔느냐, 3단계에서 매출이 얼마나 나왔느냐 이것을 계산해서 8%, 6% 또는 5%, 4% 이렇게 계산해서 돌려받는 것이 단계별 보너스입니다. 그러면은 7단계까지만 주고 8단계는 보너스를 안 주느냐? 단계별 보너스는 8단계 이하는 보너스가 없지만 세 번째 무한 보너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1%. 이것은 어느 부분에 주느냐면 7단계 이하에서 일어나는 매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그룹이 여기 500만 원 하는 그룹이 있다라면 500만 원 하는 그룹이 가장 큰 그룹, 큰 그룹의 8단계 이하에서 일어나는 매출이 이렇게 있습니다. 큰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레벨에서 8단계 이하에서 일어나는 매출들이 있습니다. 이 매출의 각각의 1%가 무한 보너스라고 책정이 되는데 이 구간과 이 구간을 나눠놓은 것은 가장 큰 그룹에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직급으로 따졌을 때 MD에서 브론즈 PD라는 직급에 있는 분들은 가장 큰 그룹의 8단계 이하의 1%, 실버 PD 이상은 큰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라인에서 일어나는 1%의 무한 보너스를 제공을 받습니다. 이게 10단계가 되었든 20단계가 되었든 50단계가 되었든. 그리고 네 번째는 이 한 분 한 분의 사업자가 되었든 소비자가 되었든 제가 관리를 하다 보면 이분들이 이렇게 그룹을 만든 것처럼 각자의 그룹들이 이렇게 형성이 될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직접 추천한 사람들이 요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했을 때 이분들이 특정한 직급에 도달이 되면 매달 한 사람 앞에 3만 원에서 10만 원의 추천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2명을 소개를 했다면 2명한테 추천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3명을 추천했다면 3명한테 추천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4명을 했다면 4명, 10명을 했다면 10명한테 추천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내가 추천을 1명도 안 했다라면은 단계별 보너스는 직업을 받게 되는 거고 추천 보너스는 안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매칭 보너스라는 거예요. 이 매칭 보너스는 나의 직급이 시니어 ND라는 직급이 있습니다. 이 시니어 ND는 한 달에 한 1,500만 원 정도의 볼륨을 만든 사람들을 시니어 ND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체적으로 매출을 따져보니까 시니어 ND라는 직급이 되었어요. 그리고 파트너를 도와서 파트너도 나처럼 시니어 ND라는 직급이 되었네. 그랬을 경우에 이 파트너가 받는 소득의 20%를 내가 받습니다. 매칭. 그게 매칭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많은 분들께서 나중에 각자의 그룹을 형성을 해 나가다 보면 시니어 ND 이상의 직급자가 나오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분들이 받는 소득의 단계별로 해서 보너스를 6단계까지 지급을 받습니다. 이 추천 보너스는 내가 직접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만 받았지만 이 매칭 보너스는 추천인이 아닌 후원 계열을 통해서 6단계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직급에 도달이 되게 되면 그분들이 받는 소득의 20% 또는 10% 또는 2.5%를 돌려받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큰 소득원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전 세계 매출의 1%가 기금으로 측정이 되어서 공유 보너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공유 보너스를 받으려면 최소한 실버 PD 이상이 되어야지 전 세계 매출 1%를 매달 이것을 공유를 할 수가 있게 되는 이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볼게요. 자, 마지막 제가 5분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 체크 매칭 보너스의 예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사업 열심히 진행하셔서 PPD라는 직급을 성취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PPD라는 직급은요, 4개 라인의 PD 이상을 성취를 시키죠.
시간이 지나면 뭐 이러한 그룹들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 그룹이 만들어졌을 때 이분의 입장에서 받는 리더십 체크 매칭이 1단계에 있는 이분들이 받는 소득의 20%가 이분이 받는 겁니다. 2단계에 있는 이분들이 받는 소득의 20%는 이분이 또 받습니다. 그림에서는 두 명이지만요. 한 레그만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다 그릴 수가 없어서. 2단계는 4명이 아닌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질 거고요. 3단계는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4단계는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지겠죠. 결국은 내가 리더가 되고 난 이후에 다운라인들 중에서 리더를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또 그분들을 높이 만들어 놓으면 높이 만들어 놓을수록 매칭 플러스의 금액 자체가 굉장히 커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20%, 10%, 2.5%, 2.5%의 이 직급별 매출 및 평균 소득입니다. RD라는 직급이 있는데요. RD는 한 달에 24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을 RD라고 이야기합니다. RD라는 직급이 되면 평균 소득이 대략 한 20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ND라는 직급은 한 달에 9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형성을 하시는 분입니다. ND가 되면 한 달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니어 ND라는 직급이 아까 말씀드렸던 1,500만 원 정도의 볼륨을 가지시는 분. 이분들은 한 달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진행하셔서 시니어 ND라는 직급을 성취를 하신다 하더라도요. 이 소득이 결코 적은 소득이 아닙니다. 만약에 부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가치가 훨씬 더 클 거고요. 첫 번째 이 성공자로 인정받는 직급이 PD라는 직급입니다. PD는 한 달에 매출이 한 6천만 원 정도의 볼륨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6천만 원 정도의 볼륨을 가지는 PD가 되면 한 달에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출을 늘려 나가다 보면 소득이 따라서 늘어나는 원리로 보상표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가장 큰 가치는 어디 있느냐면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만들어 놨을 때 또는 이것을 만들어 놨을 때 이 네트워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매출이 그 다음 달에도 1년 뒤에도 2년 뒤에도 이 매출이 계속 나올 거라는 겁니다. 내가 이 제품을 들고 다니면서 팔아가지고 매출을 일으켰다라면 그 다음 달에도 또 팔아야 되고 한 달 뒤에도 또 팔아야 되고 6개월 뒤에 또 팔아야 되지만 우리의 네트워크는요. 각자가 나 회사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자가 필요한 제품들은 각자가 다 알아서 구매합니다. 재구매가 계속적으로 알아서 스스로 발생이 되어 나가기 때문에 매출이 한번 이렇게 제대로 형성이 되고 나면 이게 인쇄와 같이 연금과 같이 내가 설사 죽어서 없어졌다 하더라도 내 자리를 법적인 상속인한테 상속을 시키면서 같이 받을 수 있는 소득. 이게 되었을 때 시간의 자유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은퇴 이후의 시기에 내가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소득이 나오면 노년의 시기가 3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뭐가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게 그것을 우리한테 놔줄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죠. 일반인들이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아니면은 개인 사업을 하시면서 월 1,000만 원도 벌고 막 3,000만 원도 벌고 이런 분들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의 고민은요, 이 소득이 계속적으로 나올까 말까라고 하는 그 고민을 가지고 늘상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얘네도 이 매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소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의 이 거래처들을 어떻게 하면 계속적으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나한테 계속 거래를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거래처 하나 떨어져 나갈 때마다 내 소득이 뚝뚝뚝뚝 없어지거든요.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이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만들 때까지는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만나러 갔더니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려면 나한테 뭐 찾아오지도 마. 그런 이야기 하려면 전화도 하지 마.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누군가는 제품의 메리트를 느껴서 계속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생겨날 거고요. 나도 이 사업을 한번 해볼까라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통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네트워크가 조금씩 커져 나가서 여러분들을 통해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는 그런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만들어져 보세요. 이게 정말 엄청난 메리트가 있습니다. 실제로 시간의 자유를 가지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세상 많이 느낍니다. 돈은 많이 벌고 있는 것 같은데 늘 바빠요. 그렇게 바빠야지만 그 소득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하위 직급을 가지고 있는 분들 보세요. 그분들일수록 오히려 시간의 자유가 더 많습니다. 그거를 만들어 놓을 때까지만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PD가 되어야 되는 거고 PPD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꿈이 PD가 아니고 PPD가 아니고 PPD와 PD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이게 되었을 때 내가 소득을 받을 수 있거든요. 내 소득이 들어왔을 때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PPD가 아니에요. PPD 속에 들어있는 이게 나의 꿈을 이루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여기를 가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만 들어와도 내 꿈을 이룰 수 있어. 그럼 여기에 대해서 목표를 세우고 진행을 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사업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 공간이 무료로 다 개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설명을 잘 못하면 이곳에 모시고 오면 됩니다. 대신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어떤 할머니께서 딱 세 마디 하고 성공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써봐 와와 해봐. 아이고 한번 써봐. 좋은 것 같아. 그럼 한번 와봐. 와서 들어봤더니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럼 한번 해봐. 어쩌면 큰 이야기가 필요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 레벨. 두 명의 사업자만 제대로 케어를 해낸다면 목표가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연봉 2억 대는 갈 수 있어요. 내가 출전을 한 명도 못했다 하더라도요. 라인만 만들어져서 이 매출이 나와서 두 개 라인이 특정한 직급에 도달이 된다면 이 속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 공간에 그냥 한번 들어와 보시면 됩니다. 메나틱스가 현재 3차 성장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가 1차 성장기였다면 2013년도가 2차 성장기였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3차 성장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발돋움을 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 타이밍이 우리한테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꼭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4년 동안 PD를 원하시든 실버를 원하시든 PPD를 원하시든 그 이상을 원하시든 그 결과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그냥 이 공간에만 오시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확신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 이명사님 강의하는 거 쭉 보면서 저 연령대의 일반 직장인을 다니는 분들은 어떤 걱정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